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잘 계셨습니까? 한 주 동안 코로나가 아직까지 좀 진정이 안 되고 있네요. 진정됐다가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또 지난 시간 동향에 대해서 외식업계 동향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 지난주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마지막에 외식업계가 급속한 변화를 하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도 변화를 하고 있고, 또 기타 등등 쫙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 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네. 자, 우리나라 최근 동향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반드시 생각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는 뭐냐면은, 외식을 처음한다면 레스토랑 안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 그 다음에 반드시 배달 앱 활용한 배달 위주도 필요하다는 것.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테이크아웃 포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요 세 가지들을 요즘 같은 시절에는 다 복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자, 오늘 뉴스 같은 경우 보니까 배달해서 버는 돈이 아주 억대 연봉까지 가능할 정도로 억대 같으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 그 다음에 벌금, 그 다음에 보험료, 기타 등등 그런 운영비를 빼고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아주 많이 하면 일주일에 한 400 정도, 그러면 사주 같으면 3, 4, 12, 한 1200 정도, 그래 되면 억대가 넘어가겠죠, 그죠? 그런 코로나로 인한 이런 현상도 발생되고 있다는 거, 식사나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거의 다 배달로 해결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는 게 환경 문제, 그런 문제들이 또 발생되고 있고, 이게 하나의 긍정적인 면이 발생되면 또 부정적인 면도 발생되는 그러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최근 동향은 경제가 장기적으로 좀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저금리라든지 아니면 성장이 둔화되는 현상. 그래서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하늘의 미라를 줍듯이 고객들을 그렇게 끌어모아야 된다는 거. 좀 그런 어려운 점들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신규 업체들이 노하우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옛날보다는 그래도 굉장히 많이 연습합니다만은 아직도 오늘날 같은 경우 외국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준비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 경영에 대한 노하우든 음식에 대한 노하우는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과거보다는. 자, 그런데 경영과 관련된 노하우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좀 미비하다는 거. 자, 그다음에 규모나 시설 가격 이런 면에서 너무 극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 자, 빈익빈 부익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 레스토랑 업계도 마찬가지라는 거. 굉장히 소규모로 1인이나 2인 좀 작게 가족들이 경영하는 그러한 형태, 아니면 아주 큰 형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발생되고, 자, 그 다음에 중간쯤 되는 그러한 형태들이 없다는 것. 자, 그런 형태가 지금 양극화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자, 트렌드들이 아주 급변하고 있다는 것. 즉,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빨리 변동이 일어난다는 것. 자, 여러분들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예. 너무 빨리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선호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생명력이 짧다는 거 아시겠죠? 자, 외식 트렌드 이런 걸 왜 알아야 되느냐? 이런 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방향을, 키를 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경제적으로 또 그 다음에 생산성 있게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소상권화가 진행되고 있다. 상권이 점점 또 축소가 되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도 또 옛날에는 글로벌하게 외국인들 대상이나 아니면 좀 거대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요즘은 많이 축소가 되고 있죠. 배달 같은 경우도 지역 동네 안에서 요즘 같은 경우 옛날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것들을 어떻게 자전거까지 가능할 정도로 구역들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젊고 유능한 고급 인력들이 여러분 같은 인재들이 굉장히 많이 외식업계도 쏟아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많은 연구와 많은 발전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그런 젊은 층들이 새롭게 도전하는 그러한 분야다.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또 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또 그다음에 뭐 각종 SNS의 발달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더 발전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양질의 저렴한 먹거리를 선호한다.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먼저 양보다는 질, 요즘 같은 경우 뭐 건강, 다이어트 이런 쪽으로 많이 먼저 우리나라의 최근 동향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자영업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또 굉장히 많이 문을 닫고 있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저조한 그러한 현상. 자, 이러한 현상이 제가 예상하는데 한 내년까지는 계속 이어지고 또 내년 말까지 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힘들겠지만 취업의 문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활동의 문들이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자기 실력을 키우고 자기의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따놓고 또 다른 기회를 엿볼 수 있도록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최근의 동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시롭게. 자, 뭐 최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놨는데, 자, 이런 데서 이제 좀 더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좀 더 한 단계 더 깊이 있게 그 원인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건너뛰어서 그 다음에는 또 무슨 문제가 발생될 것이냐. 자, 요즘 같은 경우 환경, 기후 이런 문제가 대두됨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자,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식재료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각종 두세 달 전에 홍수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잠겨버렸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에서 과거부터 중국에서 먹기 시작하면 모든 농산물 가격이 올라갔어요. 자, 예를 들자면은 중국에서 바나나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던 바나나들이 중국으로 다 들어가고 우리나라의 바나나 가격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뭘 마시기 시작한다? 와인을 마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나오는 와인들이 전부 다 중국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경매가 붙으니까 와인 가격이 치솟고요.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옛날에는 뭘 안 먹었냐면은 회를 안 먹었어요. 전부 다 강에서 나는 물고기나 이런 것들 잡아서 찜 형태로 먹다가 일본의 꼭 영향은 아니지만 회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요? 회값들이 또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 자, 그런데 지금 식자재 값들이 이제 앞으로는 엄청나게 폭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당장 뭐 팥값이나 이런 거 태풍의 영향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아주 비싸죠. 뭐
단가 자체가 과거에 5,000원 정도였다면 2, 3,000원 하던 게 지금 현재 한 18,000원, 15,000원 정도로 한 5배 정도 오른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그래서 뭐예요? 일부 식당에 파전 파는 곳 같은 경우 굉장히 재료비가 올라가죠, 그죠? 자, 그런 현상들. 자, 그로 인해서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자, 또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가게 영업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가게 세는 다운이 안 돼요. 다운을 안 시켜줘요, 주인들이. 그로 인해 가지고 파산이나 아니면 문을 닫는, 아예 문을 닫아 놔 버려요. 왜냐하면은 문을 열어도 장사는 안 되는데 인건비는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유틸리티, 전기, 수도, 광열비가 또 나가야 되고, 그걸 빼서 아예 문을 닫아 놓고 보증금 까먹는 그러한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정부 같은 경우에 뭐 음식 가격 특별 관리 같은 이런 부분에서 그로 인해서 가격을 뭐 올리더라도 요즘 같은 경우에 수익을 내기가 참 힘들다. 그런 현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 좀 더 깊이 있게 한 단계 더 생각을 해보고.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앞으로는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인건비는 우리나라 인건비 자체는 내년에 올라가는 게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처음 올릴 때는 아주 좋다고 했지만 오히려 파생되는 현상에서는 부정적인 면이 더 발생이 되었다는 것. 자, 그러면 거기에서 보완책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완책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좋으냐? 외국인 친구들이 아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와가지고 인건비 굉장히 비싸게 주니까 전부 다 일부에서는 외국인 친구들이 음식업점 아주 편하잖아요. 거기 가서 뭐예요? 말 안 통하는 척하고 못 듣는 척하고 외국인들 굉장히 야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자기가 유리한 거는 잘 알아듣고 자기가 불리한 거는 아예 못 알아듣는 척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현상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상황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넘어가 버렸네. 제가 흥분해서. 자, 그 다음에 규모 시설. 자, 이런 면에서 자, 굉장히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보호식당 형태를 띠고 있다. 자,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인테리어 같은 경우 과거에 한때 아주 좀 빈티나게, 그러니까 이제 있는 그대로 활용하는 건물의 형태를 그대로 활용하는. 자, 이거 보면 천정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거 카페 같은 경우 없는 그대로 활용하는 그러한 형태 그렇게도 유지를 했고요. 자, 이런 인테리어나 이런 양극화는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자, 한 예를 들자면은 과거에 강남 같은 경우, 자, 그곳 같은 경우에는 뭔가 모르게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 아주 저렴한 걸 파는 거예요. 칼국수를 파는데 어떻게 파냐면은 그 칼국수를 팔더라도 낮 시간대 강남 사모님들 이거는 좀 있어요. 저는 좀 있는데 어떻게 한다? 자기가 생색 내고 싶을 때 그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금액은 얼마 안 비싸요. 다른 데하고 차별에 거의 없이 7,000원, 8,000원 정도 하더라도 그곳에는 어떻게 했느냐? 무엇을 고급화 시켰느냐? 자, 여성들이 많이 오고 낮 시간대 오고 아주머니들이 오다 보니까 여성분이 오다 보니까 칼국수 집인데 화장실을 아주 화려하게 해놓은 거예요. 화장실을 아시겠죠? 인테리어를. 왜? 자, 여성들은 화장을 많이 또 고치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어느 정도 밥을 먹고 아니면 또 그 다음에 사람들과 만날 때 외모에 신경을 쓰잖아요.
그 화장실을 칼국수집인데 화장실을 아주 크고 아주 화려하게 해놔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집에 많이 모이는 거예요. 왜? 아주 저렴하게 먹으면서 자기 생색도 내고 또 자기가 편리한 것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런 면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자, 뭐 양극화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양극화로 가는 부분에서 또 아까처럼 빈티지나 아니면 핵심적인 포인트만 두어서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렌드가 요즘 같은 경우 굉장히 급변하고 변화무쌍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거 할 수 있다면 프랜스 할 수 있는 메뉴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 자, 메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자, 같은 닭이라도 한 가지만 하는 것보다 자, 어떤 닭, 자, 닭집인데 어떤 닭, 자, 삼계탕만 하는 집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삼계탕만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걸 전문적으로 하지만 닭에 대한 본인은 수요가 많을수록 그 닭을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닭을 가지고 뭘 하느냐? 가공을 또 하는 거예요. 어떤 메뉴? 닭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메뉴. 네, 프라이드 형태. 자, 그런 형태로 해서 배달, 그 다음에 술안주, 이런 형태로 또 낼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한다면 닭 전문이죠. 그 닭을 가지고 또 어떻게 변화를 시킨다? 닭도리탕이나 이런 종류로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삼계탕 종류도 한 가지가 아니라 용봉탕 형태로 해물이 들어간 형태하고 접목이 돼서 사람의 선택의 폭을 넓게 하고 프리미엄으로 갈 수 있도록 자, 이런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이 흐름들을 잘 읽어야 된다. 시장의 흐름을 잘 읽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옛날 같은 경우 한 가지만 해가지고 뭐 꾸준하게 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 자, 그러면서 자, 빠른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된다. 고객 니즈에 맞춰야 된다. 자, 그리고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브런치 시장이 한 2조 원대, 3조 원대로 막 커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좀 더 브런치 시장이나 커피 시장이나 이런 외식업계도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자, 좀 더 능동적으로 변화에 적응을 해야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다.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요즘 같은 경우 주위를 살펴봐도 자, 외식업계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어떤 형태 자, 배달 형태를 생각하면서 그 메뉴를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고객들에 대한 반응을 반드시 읽어봐요. 자, 어떤 식이냐면은 뭐 찜을 배달했는데 그 찜에서 가져가면 그 찜이 어떻게 돼요? 눅눅해지잖아요. 그럼 이 해물찜이 눅눅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거기에서 좀 덜 습기가 나올 수 있도록 녹말가루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따뜻하고 신선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드는지, 자, 그러한 부분들. 자, 그 다음에 고객에게 어떻게 하면 빨리 배달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느냐. 요즘은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런 프로시저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 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상권화가 진행되는데, 자, 여성들이 사회 진출도 하고, 자, 그래서 그 이동 경로에서 다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회사 퇴근하면서 바로 주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밑에 주문할 때도 앱으로 다 주문하면 다 오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인터넷 같은 경우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고 테이크아웃이 굉장히 증가되었다는 거. 자, 지금 같은 경우 한 몇 배 정도 도시락 업체 같은 경우 적어도 한 10배에서 15배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형태들. 자, 그 다음에 오피스 상권이나 주택가 상권으로 네, 소상권화가 진행되었으니까 거기에 틈새 시장을 노려볼 수도 있다는 거. 자, 기억하십시오. 자, 젊고 유능한 인력. 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청년 창업도 있고요. 투자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알바 2개, 3개 하시는 분들 많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고객들이 너무나 많이 까다로워졌다. 뭐 서비스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원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졌다. 그런 부분에서 좀 자영업자들이 좀 위기가 있다는 거. 자, 그런 부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양질의 저렴한 먹거리를 선호한다. 자, 가격 대비 가성비 그리고 가심비 오늘날 같은 경우 특히나 많이 그걸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양질 같은 경우 좀 잘못된 것들은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자, 커피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특히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스벅 같은 경우에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 대비 품질이나 이런 게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데 가격은 비싼 면이 있어요. 자,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나요? 생각 외로 편의점에 있는 커피 같은 경우 굉장히 퀄리티도 좋고 맛도 괜찮아요. 대신에 가격 얼마? 1,500원.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쪽을 몰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혼술 많죠, 그죠?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 술을 마실 때 어떻게 해요? 자, 밖에서 1인 술집 이런 것도 생기고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편의점에서 그냥 마시는 그러한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이 가격 대비 뭐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데보다 훨씬 낫다. 같은 소주, 같은 맥주인데 한 병에 4,000원, 5,000원 주고 마실 이유가 없다는 거. 사람들이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자, 그런 면들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 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런데 어떤 현상 또 다른 사람들은 자, 가격이 비싸더라도 또 시켜 먹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럼 마카롱 몇 개? 4개. 얼마? 자, 보통 10,000원 정도, 4개 정도 같으면 기본 10,000원 이상, 3, 4, 12, 12,000원,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 배달료 얼마 3,000원 하면은, 자, 가격도 3,000원, 배달료도 3,000원, 그럼 몇 개? 마카롱 4개, 15,000원에 구매를 해 먹는다는 거예요. 배달을 시켜 먹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현상들도 있다는 거. 자, 소품종이지만 맛과 퀄리티가 괜찮으면 그러한 것도 그러한 시장도 열려 있다는 거. 지금 현재로서는 자, 이런 식으로도 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에 뭐 유기농이라든지 자, 그다음에 뭐 채식이라든지 또 다이어트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이거는 인간의 생존 욕구와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로는 계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반드시 염두에 두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노령화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건강식 같은 경우 계속 증가될 것이다. 치유식 같은 경우 계속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전망들이 지금 현재 각 분야별로 금액들이 자꾸 상승되고 있습니다. 뭐 시장 규모가 먹거리 분야들이 뭐 굉장히 요즘 같은 경우 같은 먹거리라도 뭐 광고를 어떻게 하나요?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음식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면 좀 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 약효성이 있는 그러한 성분들 또 그 다음에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자,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이 코로나 같은 경우 단백질, 그러니까 우유, 흰색, 어, 흰콩, 그 다음에 단백질, 우유, 뭐 이런 이런 형태의 음식들이 뭐 좋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 사회 현상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 자,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